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연내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만약 호주 이민성이 특정 집단을 타겟해서 비자를 취소하게 된다면 어떤 집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느낌만으로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않고요. 저는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로서 법과 통계 그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어떤 유대 관계와 인과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가 예측되는지 이런 좀 근거를 담은 내용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으로 이민성과 싸우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추세랄까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것들은 언제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복잡한 사건들을 가장 많이 봐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읽고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를 조금 내다보는데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려서 어떤 집단이 가장 비자 취소가 우려되는 집단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 꺼내고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저는 조금 이렇게 빌드업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하여 이런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서술을 많이 펴가는 편입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왜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2015년, 16년 이때쯤입니다. 벌써 한 8년쯤 전이죠. 그때 특정 국가 교민 사회에 심지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로커들이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대충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래요. 자, 호주 이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 신청자가 비자를 준비할 때 그 가족들은 동반 가족, 그러니까 Member of the Family Unit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만으로 주 신청자가 모든 자격을 갖췄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동반 신청되는 가족들도 같은 동일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가족들이 동반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015년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빌드업 돼서 왔던 건데요. 호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유학 후 기술 이민 정말 많이 했죠. 사람들이 호주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공부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점수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술 이민 영주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유학 후 기술 이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80 비자, 885 비자, 그 다음 나아가서 나중에는 175 비자 이런 형태로 비자의 서브클래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런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 후 기술 이민을 하는 싱글들에게 이 브로커들이 달라붙게 된 겁니다. 야, 너 싱글이지? 꼭 굳이 결혼해서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디팩토 릴레이션십, 즉 사실혼 관계임을 보이게 됐을 때 다른 사람도 너한테 붙어서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야, 그냥 네가 할 건 별로 없어. 우리가 서류랑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돈 좀 받고 그냥 좀 한 명 끼워주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디팩토 릴레이션십이라고 사실혼 관계라는 걸 토대로 엄청나게 유학 후 기술 이민 영주권을 받게 됐던 거죠. 자, 주신청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 돈 받아서 유학해서 영주권 받는데 브로커가 와서 돈을 진짜 수천만 원 이상 갖다 주면서 야, 이거 네가 먹어. 나는 그 브로커 피로 따로 받으니까 비자 신청 위한 모든 서류 준비부터 심지어는 비자 신청까지도 우리가 다 대리해 줄 테니까 그냥 다 넘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엎혀서 가는 이 가짜 디팩토 파트너의 경우에는 당연히 돈 좀 주고 영주권을 같이 받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민성 입장에서는 뭐 디팩토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짜서 서류가 조작돼서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아마 당시에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올 때 주루루루루 동반 비자 신청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가짜 커플들이 엄청나게 영주권들을 받아가게 됐던 거죠. 그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이민성에다가 공식적으로 정보 조회를 통해서 데이터 리퀘스트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거짓이 적발되어서 비자가 취소된 팀, 또는 비자가 취소되진 않았으나 비자 취소 의향서가 날아간 팀 도대체 몇 명쯤 되고, 그 유명 국가들의 그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걸 좀 알려달라고 지금 데이터 리퀘스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으면서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나쁜 짓 하면 다 잡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이러한데 연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뭐 몰라서 남들은 이런 것들을 안 했겠어요. 특정 국가 사람들만 뭐 비상해서 이런 제도를 구멍이랍시고 활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과감하게 막 이렇게 막 불법을 감행해 버릴 정도, 그 정도의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민성은 그럼 그 이후에라도 이걸 알게 되었을까? 당연히 알게 됐죠. forensic investigation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24/7,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죠. 잡아냅니다. 이런 가짜 디팩토 파트너들은 어떤 서류를 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 유틸리티 빌에 이름이 같이 올라간다든지, 모바일 폰 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같이 이름을 올려서 뭐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였는데, 문제는 이걸 다 포토샵이나 뭐 PDF를 조작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민성에 제출했던 겁니다. 이런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특정 은행의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쓰는 폰트와 그 다음 줄간, 행간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정보들이 주입이 돼서 이제는 다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다음 뭐 보다폰 폰 B의 경우에 나와야 되는 뭐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레드 알람을 띄어서 프로드가 개입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다 적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발되면 당연히 특정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들어왔고, 그 거짓 정보를 토대로 2명이 영주권을 받아갔던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자 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이 날아가게 되고, 이걸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면 당연히 비자는 캔슬 되게 됐겠죠. 그럼 2015년부터 이렇게 막 하다가 실제적인 비자 취소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9년 정도부터가 아닌가로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제가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뭐 변론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단 시장에 굉장히 만연하게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비자가 취소되었고, 이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오다가 비자가 취소되는 사태를 맞게 되니까 당연히 재심이라고 하는 AAT 제도를 활용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즉 작년 1월부터 2023년 올해 9월 15일까지 제가 공개된 AAT 디시전 레코드만 파악을 해서 그 중에 이런 디팩토 릴레이션십이 가짜로 들어가서 일단 비자가 취소된 다음 그 취소된 비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웅다웅 하면서 AAT 재심까지 왔던 케이스를 찾아봤고, 그 케이스의 이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AAT 케이스에서 Migration Division에서는 비자 신청자,
또는 비자 소지자의 family name, 그 다음에 migration division이 나오고 그 decision이 나온 연도수, 그 다음에 그 연도에 AAT에서 발표한 그 decision의 number, 이런 순서로 그 citation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산인데요. 뒤에서부터요. 2023년 9월부터 쭉 돌아가면 흐, 리, 린, 션, 자오, 첸, 한, 시, 친, 류, 왕, 치안, 리아오, 룩, 우, 흐, 리우, 시아, 차이, 리, 판, 종, 지아, 흐, 왕, 송, 소, 유 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 즉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AAT에서 디펙토 릴레이션십이 가짜다라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이후에 내 비자 살려줘 라고 해서 AAT에 가서 싸웠던 내용들, 그리고 그게 퍼블리시 된 자료입니다. 지금 27개일 거예요. 근데 다 들어봤을 때 이름이, 이 패밀리 네임이 어느 나라 국가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그 국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제가 그 나라 국가 사람들만 뽑은 게 아니고 뽑은 카테고리는 섹션 109 거짓 정보로 비자가 캔슬된 사건 중에서 디펙토 릴레이션십에 관계된 자료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사건들만 뽑아서 그걸 쭉 뽑았더니 이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썸션이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AAT 사건 진행했다고 전부 다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퍼블리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AAT 사건 중에서 10% 정도만 퍼블리시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7개 나왔다고 해서 그 거짓 디펙토 릴레이션십으로 거절돼서 AAT 갖는 게 27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배 정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반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섹션 140로 consequential cancellation, 즉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또 동일한 숫자만큼 더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자가 취소됐다고 다 AAT를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YCC가 날라온 단계에서 변호를 잘해서 취소되지 않고 막아낸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7개의 퍼블리시된 기록 중에서 실제로 비자 취소를 막아내고 비자 취소라고 하는 결정을 번복시켜서 set aside 시키고 비자를 살려낸 팀은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그냥 비자 cancel affirm으로 호주를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를 호주 안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나 이런 형태가 돼버렸다라는 내용이죠.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여기에 10배 정도에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비자가 취소되었고 또 그에 준하는 동반 배우자들이 우르르르 깔려 있었다면 그 숫자는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민성이 비자를 2015년에 준 걸 2019년, 20년, 21년에 이렇게 캔슬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호주 비자, 호주 이민성은 녹록하지 않다. integrity,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로 비자를 받거나 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 비자 취소에서 강력한 것들은 범죄 행위, 테러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 거짓 정보로 인해 비자를 받은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비자 컨디션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그 앞에 이야기했던 범죄라든지 거짓 정보에 근거한 비자 승인하고는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현재 비자가 막 승인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집단을 상대로 호주 이민성이 이런 칼을
내들어 싹둑 줬던 비자까지도 취소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아마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을 텐데 수년 내에 현재 이 forensic investigation 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출된 서류에 가짜로 조작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찾아서 디텍트하는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휴리스틱 서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실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자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디팩토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글이라고 클레임을 해서 싱글 포인트 1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이 10점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서 인비테이션을 받고 스킬 셀렉트해서 비자 신청을 해서 General Skilled Migration으로 189, 190, 491 비자를 막 받아가 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고 실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설마 찾아내겠어? 이런 입장에서 자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디팩토 릴레이션십 또는 혼인을 해서 내가 싱글이 아니고 동반자가 있다, 동반 배우자가 있다, 파트너가 있다를 밝힌 사람들은 10점을 손해봤기 때문에 인비테이션을 못 받을 확률이 높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싱글로 비자를 받은 다음에 은근슬쩍 나 배우자 있어 라고 해서 배우자 비자의 쿼터까지도 깎아먹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죠.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호주 정부가 놔둬야 될까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릴레이션십 스테이터스를 디클레어 했던 사람들이 대놓고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설령 이런 사람들이 몰래 영주권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민성은 아까 이야기한 이런 포렌식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능의 발전이라든지 뭐 능력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잡아낼 수 있게 되면 분명히 비자 취소가 그런 사람들을 타겟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간이 뜨끔뜨끔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굳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깨끗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깨끗한 비자는 간단해요. 법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판단한 다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된 신청과 제대로 된 심사 그리고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내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된다면 조건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승복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죠. 이민성이 잘못해서 나와야 될 비자가 거절된 거라면 당연히 재심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싸워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이민의 여정은 분명히 전문 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예고했던 내용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립니다. 깨끗하게 비자 준비하고 받아서 2023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 깨끗하게 성큼성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중에도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언제 또 만나 뵐지 모르니까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들어가십시오.